그럼 이제 앞으로 투자자나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님? 첫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 수 있는 거, 양도세,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시작할 포인트가 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뭐 공급에 관련해서는 제초안에 대해서도 얘기 있었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제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니네들 재건축 지어가지고 집 져서 이득 많이 본다고? 그럼 내가 우리 환수할게. 이제까지는 그렇게 환수하려고 막 애를 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급이 그래서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동안은 민주당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노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공급은 지금 미안해 방법 없어 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봐도 이거 조금 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즉 정책의 핵심의 분위기와 방향을 잡고 있는 여당의 생각이 그럼 바꿔볼까? 라고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거는 지금 11호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 11호 대책이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초안이 진짜 풀릴 수도 있다. 풀릴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이 좀 늘어나고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집값이 높은 집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뭐 나는 집이 있어서 좋긴 한데 그래도 너무 높긴 하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너무 큰 사회적 불평등을 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투자자나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님? 저는 투자자는 결국 다주택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하게도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손발이 다 묶여 계세요.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몇 년은 묶여 있거든요. 몇 년이나요? 뭐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다주택자 규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가 조금씩 유예는 되고 했었지만 완전히 다 풀려서 다주택자들이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언젠가 보면 2012년이거든요.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2012년까지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묶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전세 가격이 계속 강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들을 풀 수밖에 없다. 일단 지금 제초안 얘기도 나왔고 네. 기타 등등 뭔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규제를 완화해야겠다는 정책적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원하는 답변은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너는 맨날 기다리라고 하니. 그렇죠. 맨날 기다리라고만 하세요. 근데 저는 저의 경험이라서 그래요. 물론 제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는 족족 돈을 벌고 싶은 거는 투자자의 마음이죠. 근데요, 돈을 버는 시기는 따로 있더라고요. 기다리면서는 뭐 해요, 그럼? 공부해요?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빚내서 주식도 사래잖아요. 주식? 그럼 공부도 좀 하셔야죠. 우리도 주식 선배 불러야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보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만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계속 좋은 시장을 바라고 계시니까 지금 답답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주택자분들은 몇 년 정도 더 기다려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2년 안에 뭔가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2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또 죽겠네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021년 9월달 이후에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서울 일부 지역들은 올랐지만 나머지 지역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지금까지요. 네. 몇 년 지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2021년 지금 2025년 4년? 거의 4년째예요. 이미 우리 벌써 4년씩이나 지금 기다리거나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2년 아무것도 아닌데 합하면 6년이거든요. 6년인데 제가 왜 합하면 6년을 얘기하느냐. 보통 5, 6년 안에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는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왜 그러느냐. 시장이 안 좋으면요 정부는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런 네, 건가요? 맞아요.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많이 떠나고 싶을 때거든요. 그렇죠. 이제 완전 질려버렸어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멋있는 말인데 내가 직접 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떠나고 계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지금이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 투자자 분들 있잖아요. 두 가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 수 있는 거 많이들 원하셨잖아요. 양도세, 네.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시작할 포인트가 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 포인트가 드디어 등장했다. 네. 두 번째,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함부로 건드리기가
풀어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지방부터 뭔가 풀어줄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그렇다면 지방에서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두 가지 기회가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2년 얘기했지만 2년이 아니라 1년 사이에도 바뀔 수 있는 게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선배님은 혹시 지방 어디 보고 계신 데 있으세요? 여기 약간 유념하고 있다. 이미 지금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스터디나 밴드방에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니터링 시작한 데는 부산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부산. 왜냐면 거기가 제일, 어쨌든 지방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잖아요. 네. 거기부터 지금 뭔가 조금 발 빠른 사람들이 찝쩍거리고 있는 동네가 부산이죠. 대구도 엄청 안 좋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눈여겨보시진 않나요? 대구는 일단은 제1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거고요. 더더구나 대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뭔가요? 공급 과잉과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하구나. 그 해소 기간이 발생할 거예요. 물론 충분히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면 대구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패러다임 때문에 지금 똘똘한 채로 가는데 지금 정부가 막고 있다는 불평불만을 하고 계시지만, 시장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시기는 변곡점이고요. 변곡점은 이렇게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전환될 때예요. 저는 오히려 약간의 흥분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면서 떠나버리고 계시다라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저희 좀 같이 끌고 가주세요. 그런데 그 15 대책에서 이제 비주택인 오피스텔이나 뭐 생숙 같은 경우는 LTV가 70%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못 사는 분들은 오피스텔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데, 선배님 생각에는 지금 서울 오피스텔이라도 잡느냐 아니면 이렇게 지금 뭐 부산이나 이런 지방을 보느냐 했을 때 후자가 더 낫다고 보시나요? 실소자들한테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아파트, 빌라, 생숙 얘기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그나마 관심도가 높은 게 뭘까요? 오피스텔. 그 중에서도 주요한 입지 또는 방 3개짜리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비슷하게 거주하고 싶은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아파트도 어쨌든 오피스텔이니까 사실은 70% 대출이 나오겠네요. 알아봐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원래 아파트라고 그 다음에 아파트하고 사실 구별이 엄청나게 되나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요는 항상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3룸 이상의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같이 모든 것이 규제가 들어갔을 때는 풍선효과처럼 연결고리가 있어서 오르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아파트가 다시 원래 원상복귀가 되게 되면 관심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 입지. 좋은 입지가 또 강남을 꼭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서울 수도권 쪽에서 나름대로 어디 일자리나 교통망이 확실하게 괜찮은 동네에 큰 비용 없이 대출도 좀 무난하게 한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거쳐가는 과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괜찮다. 근데 투자 쪽으로 요즘에 오피스텔이 인기래, 이렇게 가시는 분들한테는요, 어설프면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히 발목 잡힐 것 같죠, 나중에. 팔 때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근데 선배님 같은 약간 투자자, 전문 투자자는 부산을 가겠다, 이러신 거죠? 둘 중에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서울 오피스텔에 가느냐, 이제 지방 뭐 부산에 아파트 투자를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부산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밸런스 게임. 잘못 뽑았어. 재테크 신선배. 네, 여기까지가 투자자의 대응법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실수요자나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을 해야 될까요? 실수요자들은요, 그냥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흔들려요. 어쩌고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완전 묶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든 내 집을 팔고 그래도 가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상급지 이동을 그래도 할 수 없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상급지 이동을 하는 거는 좋은데요. 저는 지금 정부가
강력한 태풍을 날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강력한 태풍을 날리고 있어서 뭐 비바람 치고 난리가 났는데 꼭 그날 나가야 되겠나요? 태풍 불 때는 좀 피하자. 그러니까 태풍 불 때는 좀 가만히 계셨다가 조금 주춤해지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쫓기는 거는 본인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주변 상황에 휩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태풍은 영속적이지가 않아요. 금방 사라져요. 근데 왜 꼭 그렇게 막 불이 붙어서 정부가 막 안 돼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꼭 그렇게 가야겠다고 외치는지는 좀 의문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대책이 사실 나왔는데 15 대책 나오기 전에 난 원래 이 대책과 상관없이 사실 부동산 관심도 잘 없고 진짜로 그냥 또 좋은 동네로 학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건데 발이 묶였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이 실거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럴 때는 지금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금 집을 팔고 가면 되긴 되나요? 어차피 실거주잖아요. 그 네. 정부가 원하는 게 실거주잖아요. 단 한 가지 문제가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15억까지 이하는 6억까지는 되는데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상급지는 보통 더 비쌀 확률이 높고 더 비싼데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예를 들어서 제3금융권, 제4금융권을 한다. 그럼 되게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입지를 생각을 하고 그 금액 대비해서 내가 원래 한 C급지 정도, 서울에 C급지 정도 살고 있는데 내 A급지를 가려고 뭐 대출이나 이런 거 다 알아봤는데 막혔다. 그렇다고 해서 C급지에 남아있기보다는 저는 B급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B급지 갔다가 이번에 간다고 해서 평생 B급지에 살아야 된다는 거주 이전이라는 거 없을 거다? 그건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은 지금 내가 A급을 못 가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C급에 계속 남아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꼭 가려고 했던 거니까 어차피 B급으로 가는 게 다행히 15억 이하는 지금 여전히 6억까지 대출이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더더구나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서울 중급지 이하들에 다 해당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일종의 그걸 와신 상담처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바뀔 건데 모든 그런 비바람, 태풍이 사라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황일 때 똘똘한 채 들어가 있으면 다시 똘똘한 채가 엄청난 유행이 오면서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거거든요. 또 예전처럼.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원래 했던 장기 투자의 그 방향에 맞는 건데 한 가지 달라진 거는 한 번에 넘어가지 않고 두 단계를 거쳤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토어제가 되게 되면 내 집도 팔기가 좀 어려운 거죠. 내가 서울 같은 경우는 또 허가를 받고 뭐 복잡하니까 좀 쉽지는 않은 거죠. 여러모로 이제 좀 쉽게 가려면은 규제가 토어제가 해제된 다음에 움직이는 게 편하긴 하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그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급지 올라가셔라. 네. 뭐 막는 거 아니다.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그게 A급이었는데 막혔다? B급 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A급 태풍 빠지고 난 다음에 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에 이제 15 대책을 좀 선배님의 인사이트로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이번에 하는 게 단기적으로 수요를 누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그래도 똘똘한 채를 보고 있지만 선배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지방에 이제 뭔가 터지지 않은 신호탄이 아닐까라고 또 역으로 또 보시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지방을 계속 보면서 상급지 이동을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고 실수요자들은 태풍이 지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은데 꼭 가셔야 된다고 하면 한 단계보단 두 단계로 가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 B급지 정도라도 네네 한번 거쳐서 가라. 네, 한번 거쳐서 가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가라.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대책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너무 좀 찬물 끼얹어진 느낌이고 얼어 있는데요. 그래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어떤 신호탄이 돼서 사람들 숨통이 좀 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거의 새벽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좀 바뀌는 분위기니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